오늘은 여드름과 홍조편으로 돌아왔어요. 빠르고 명확하게 알아볼게요. 원장님도 혹시 네. 여드름이 나신 적 있나요? 아마 사춘기는 조금 났던 것 같아요. 아마 가족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좀 심하게 났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심하게 날 확률이 좀 많이 높은 질환인 것 같습니다. 여드름은 대체 왜 나는 걸까요?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그 성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호르몬이 피지선도 굉장히 많이 키워주게 됩니다. 이 피지선이라는 게 기름선이죠. 그게 이제 주로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는데 얼굴에 되겠죠. 얼굴에 있는 피지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배출이 잘 되면 여드름이 안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뭉쳐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게 여드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가 있을까요? 네, 잘 나는 피부는 피지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분들이 잘 나게 되는데, 그래서 피지선이 좀 많이 있는 지성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여드름이 아주 많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얼굴에 모공도 없고 매끈매끈한 경우가 있죠. 지성인 분들보다는 좀 적게 나는 건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드름 완전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수십 년 전부터 피부과 의사들이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그 여드름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이유는 원인이 계속 제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원인이라는 건 언제나 얼굴에 피지가 있고 기름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왕성하게 생성을 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건들이 그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여러 가지 치료가 나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레이저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아주 조그만 침을 사용해 가지고 여드름을 잘 일으키는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런 치료를 통해 가지고 파괴시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약, 바르는 약, 레이저 치료 중에서 자기 피부에 맞는 건 무엇일까요? 여드름이 아주 심하냐, 빨간 흉터가 있느냐, 아니면 파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의 방법들이 아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처음 났는데 처음부터 레이저를 하진 않고요. 그리고 아주 많지도 않은데 레이저를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피 검사나 다른 검사를 해 나가면서 안전한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약을 잘 바르고 컨트롤해서 안 되면 그 뒤에 거기에 맞는 레이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은 생길 때마다 치료를 해야 하나요? 여드름의 치료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생겨있는 여드름이 후유증을 안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후유증이 가장 무서운 게 흉터와 모공이에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지금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후유증을 남기지 않게 해서 평생 동안 예쁜 피부를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드름을 안 짜면 점이 된다는 것도 맞나요? 그 여드름을 안 짜면 점이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점세포는 멜라닌 색소가 만드는 거라서 그게 점이 되진 않지만 색소 침착은 좀 될 수 있는데, 색소 침착이 점이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점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드름 치료 후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치료 후에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거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모공과 흉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가 치료를 잘못했을 때, 잘못 짰을 때, 염증을 심하게 방치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움푹 파이거나 움푹 올라오거나 아니면 모공이 넓어지는 흉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드름에 좋은 습관 알려주세요. 가장 좋은 거는 안 짜는 거죠. 대부분 모공이 넓어지거나 블랙헤드가 더 커지거나 흉이 남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손을 잘못했을 때 생깁니다. 여드름에 그냥 빨간 게 있고 노란 게 있잖아요. 노란에서 고름이 나오면 정도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제거해야겠지만, 그냥 빨갛게 올라와 있는 걸 백날 짜봤자 뭐가 아무것도 안 나거든요. 가장 좋은 습관은 손대지 않는다. 홍조 개선에 좋은 치료법이 뭘까요? 네, 안면 홍조라는 거는 혈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얼굴이 붉거나 아니면 붉어지는 거는 혈관이 많거나 혈관이 잘 늘어나는 걸 얘기하죠. 혈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얼굴이나 필요한 부위에 있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합니다. 레이저로 필요한 부위의 혈관을 퇴치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안면 홍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홍조가 유난히 심해지는 것 같은데
있을까요? 네. 추우면 혈관이 수축이 됐다가 더우면 혈관이 늘어나고 이런 작용들 때문에 혈관에서 안면 홍조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겨울에만 볼 수 있었던 안면 홍조가 이제는 여름에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안면 홍조라는 거는 온도차가 심한 계절, 겨울이나 이제는 여름에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 홍조를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중에 완벽하게. 많이 호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얼굴에 있는 혈관 다 없애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혈관이 적이 아니라 홍조가 적이기 때문에 적당히 혈관을 치료해가지고 홍조가 안 생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혈관들을 잘 치료해가지고 홍조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만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기는 아니지만 꽤 많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저희는 그게 치료의 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 주기를 좀 알려주세요. 보통은 3, 4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고요. 보통 V빔이나 뭐 V스타 이런 레이저들을 3, 4주 간격으로 증상에 따라서는 3번에서 5번, 그보다 약간 더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반이 뭔가요? 우리 목연 해물리잖아요. 그럼 빨개지죠. 그런 걸 다 홍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의학 용어인데 빨개진다. 빨개지는데 홍조는 모세혈관 확장이 돼서 나타나는 게 홍조고 홍반은 일반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빨개지는 걸 홍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홍조 치료 후 부작용이 있을까요? 홍조 치료는 꽤 안전한 치료라서 부작용을 좀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피부가 약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모세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멍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멍이 들면은 2, 3주 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많이 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멍이 들거나 그렇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한테나 그런 건 아니고 좀 드물게 볼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드름 치료의 흐름은 여드름이 나는 거를 많이 막아줄 수 있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예방적인 치료가 앞으로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안면 홍조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색소 레이저들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 레이저라서 아무 병원이나 다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역시 요즘은 좋은 레이저들이 아주 최신 레이저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 질환에 잘 맞는 기구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거를 잘 살펴보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드름과 홍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